버려진 강아지 목에 있던 쪽지. 똑똑하고 영리한 우리 강아지 발견하신 분 잘 좀 키워주세요. 우리 강아지와 단둘이 살다가 이제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에 있든 아빠는 항상 너의 옆에 있을 거니 아프지 말고 잘 지내렴. 안녕.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아빠가. 이 날씨에 산책 가자고 조르는 강아지 어떡함? 자꾸 나가자고 졸라대는데 산책시켜줘야 하나? 강아지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니까 밖이 더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강아지 산책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헬더위를 느끼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고 버티기 시작함. 크크크. 하루 종일 24도로 맞춰진 시원한 집안에서 간식 먹고 밥 먹고 자고 놀고 하다 보니 여름 불지옥을 망각하고 또 산책 나가자고 엄청나게 땡깡 부리길래 베란다 데리고 나가서 뜨거운 바람과 햇빛을 씌워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봄. 크크크크크크크. 나한테는 18년지기 친구가 있음. 얘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내가 얘 결혼식 며칠 전에 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입원 중이라 결혼식 못 갈 것 같으니까 와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꼭 좀 와달라고 하더라. 친구 사정이랑 다 아니까 병원에 외출증 쓰고 환자복 가리기 위해 코트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 그런데 이번 달에 내 결혼식이었는데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라 친구들도 날짜를 다 알고 있었어. 당연히 이 친구도 올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안 온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교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 난 걔 축의금으로 77만원 냈는데 그 친구는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통해서 25만원 냈더라. 나중에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태교 여행 알아보는데 땡처리로 싸게 나와서 갔다고 하더라. 나중에는 연락 와서 쫌생이 마냥 이런 걸로 삐지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본인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 친구와 앞으로 안 보는 게 맞는 거겠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써봄. 저랑 처음 연애할 시기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 그래서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음.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임. 갑자기 무슨 알지도 못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함. 자료를 찾더니 10년 안에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라면서 다니던 직장도 퇴사하고 갖고 있던 돈을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 남친 말에 따르면 지금 코인 시세가 1000원인데 이게 10년 지나면 10만 배 될 거라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전 재산을 비트코인을 5천만원치를 샀다네요. 이 남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떡상할까요? 얼마 전에 독립하면서 자취 시작했는데 같은 동네에 우리 회사 대리님도 살아서 퇴근하고 대리님이랑 동네까지 같이 간단 말야. 근데 대리님이 지하철 출구에서 배웅해주면서 갑자기 현금으로 2,0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요? 이랬거든? 그니까 가다 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헤어졌는데 나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어떤 빵집 간판에 엄청 크게 사라다빵 2개 2,000원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크크크. 보자마자 아 이거구나 싶어서 사라다빵 사와서 집 도착해서 한 입 먹어봤는데 대리님이 왜 2,000원 줬는지 알 것 같았음. 태어나서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맛있었어. 어떤 책에서 본 감명 깊은 글을 하나 알려드림. 물의 온도를 99도까지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참지 못한 채 불을 끄게 된다면 절대 끓어오르지 않는다. 이 정도 했으면 쉬어도 좋지 않을까? 조금만 쉬어도 되겠지?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참고 견뎌라. 마지막 1도가 너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100도가 되기 전에 끓기 시작하는데 대기압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지는데 아니 님들아 알고 있다고. 근데 감명 깊게 읽은 책에서 그랬단 말이야. 읽고 감동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썼더니 내 감동 돌려줘. 오늘 아침에 사장님이 오셔서 5만원짜리 한 장 주시더라. 왜 주시는지 물어보니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시켜줘야 했는데 다들 시간을 맞추기 힘들고 퇴근하고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회식비를 돈으로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심. 이전에는 회식할 때마다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음식 싸가라면서 포장해서 챙겨주시고 추석 명절 때도 떡값을 제외하고도 소고기 선물 세트라든지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셔서 문어 등 해산물을 선물용으로 포장해서 주셨고 지금까지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야근 권유받은 적이 딱 2번 있었고 그것도 미안하시다며 퇴근 때 야근 수당 제외하고 따로 택시비 하라고 따로 돈도 좀 챙겨주셨음. 또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저 몰래 건강검진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직 10년 됐다고 선물로 아반떼 한 대 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저희 회사 이 정도면 정말 가족 같은 회사죠? 가성비가 최고라는 생체 경비 시스템, 바로 거위임. 어둠 속에 숨어있는 존재를 바로 발견하는 감지 능력, 주인에게 충성심이 깊고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 잠을 자다가도 침입자의 작은 소리도 구분하는 민감한 청력,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짐승한테도 물러서지 않는 패기.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에서 국경을 순찰하는 인원들에게 거위를 지급했는데 숨어있던 미립국자들을 잡아낸 것으로 유명하고 브라질에서는 죄수 감시용으로 키우는 중 조선시대에도 거위를 경비로 사용한 사례가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도 쓰여있음. 거기에 거위의 먹이는 상대적으로 개들보다 적게 먹는데 부가 수입이 짭짤하니 가성비가 상당히 좋음. 거위가 엄청난 능력자였네요.
몽골말은 덩치가 정말 작아서 무슨 회전목마 수준임. 옛날 유럽 원정 갈 때 몽골군을 처음 본 러시아군이 무슨 전쟁에 개를 타고 왔냐고 비웃었는데 몽골말은 전쟁의 최적화 말이었음. 몽골말은 본능적으로 측대보를 함. 측대보는 좌측 우측 다리가 같이 걷는 것을 말함. 이것이 왜 좋냐면 말 위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이 적어 활을 쏠 때도 조준이 잘 되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을 정도임. 게다가 몽골말은 지구력도 좋아서 80km 넘게 간다고 함. 덩치가 작아서 적게 먹고 잡초도 잘 먹음. 말이 원래 잡초도 잘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양말은 건초밖에 안 먹고 잡초 먹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어 먹이지 못함. 서양말은 많이 먹어서 일반 병사 10배가 넘는 유지 비용이 들었는데 몽골말은 그냥 길 가다가 아무 때나 있는 잡초를 다 먹기 때문에 보급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함. 몽골군은 작지만 가성비 갑이었던 몽골말로 세계를 정복한 것 같음.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최고인 이유. 은행나무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음. 근데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많은 중금속 물질들을 은행나무가 엄청 빨아들여서 자정작용을 한다고 함. 그리고 은행 열매의 냄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물건인 은행 열매가 굉장히 독하다고 함. 그래서 그 주위에 벌레들이 다가오지 못한다고 함. 다른 가로수 나무들은 냄새도 안 나고 좋긴 하지만 여름에 그 주위에 가면 벌레 지옥을 맛보게 됨. 근데 은행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는 시기에도 인간은 맡을 수 없는 은행나무 특유의 곤충 기피향이 있어서 곤충을 막아준다고 함. 앞으로는 냄새 난다고 가로수 바꿔달라고 구청에 민원 넣지 말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게임하고 있더라. 근데 TV 상태가 뭔가 이상해서 옆에서 찍어봤더니 TV 화면에 흰색 점이 생겨있더라.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14년, 15년에 생산된 TV 중에 생긴 자체 결함이라고 함. 무료 수리 대상이라고 하던데 여기가 무료로 수리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 출장 알아봤더니 출장비 10만원에 수리비가 30만원 정도 한다는 거임. 그래서 그냥 내가 고쳐보자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보면서 자가수리 시작함. 저런 투명 렌즈가 여러 개 붙어있는데 저게 떨어져서 생긴 결함이라 함. 그래서 떨어진 렌즈를 본드로 다시 다 붙임. 땀 뻘뻘 흘리면서 본드로 하나씩 다 붙였다. 수리하는데 거의 2시간 걸린 것 같음. 수리 끝났다 하고 전원을 켰더니 짜잔, 망했습니다. TV 버리러 다녀올게요. 진짜 울 것 같네. 와이프 동습시켜줘야 하는데 여직원이 방금 사직서 냈는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힘. 일단 문제의 사건 발단은 어제 오후 5시경 여직원이 오더니 본인이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퇴근해도 되냐고 묻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 만나냐고 물어봄. 그러자 여직원이 그건 사생활이라 말 못한다고 당황해하더라. 나는 설마 해서 업무적으로 누굴 만나는 줄 알고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니 잠시 멘붕이 옴. 그래도 화를 참고 사적인 약속은 퇴근 후에 잡든지 아니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하려면 사적인 이유라도 보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여직원이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감. 그리고 정시에 퇴근함.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까 그 여직원에게 카톡이 옴. 그 내용이 참 가관임. 어제 임원 중 한 분이 사람 만난다고 일찍 퇴근하는 거 본인이 봤는데 왜 자기는 안 되냐고. 그리고 사적인 질문에서 위압감을 느꼈다고 카톡 보내고 오늘 출근을 안 했음. 임원은 주말에도 나오고 밤낮 구분 없이 일하는데 임원과 자기를 왜 비교하는지 참 정말 회사 생활 중 최고의 레전드임. K미신의 최고봉 선풍기 미신. 나는 의사다. 심지어 전문이다.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해서 엄마가 자꾸 선풍기 끈다. 엄마 너무 더워요. 선풍기과 전문의가 아니면 엄마 말 들으세요. 나 아는 할아버지 선풍기 틀고 자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던 거지. 나도 이 다크라는 잔소리 듣기 싫다. 빵 터짐 크크크크크. 현차야 너는 빵 터지면 안 돼. IMF 당시 막장 기업 끝판왕 대우그룹. 그 당시 대우그룹은 국내 종업원 10만 명, 해외 고용 인력 25만 명, 41개의 계열사 396개 해외 법인을 보유한 재계순위 2위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이 84조 원이었는데 대우그룹 혼자서 41조 원짜리 분식회계를 저지름. 총 부채가 68조 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부채만 89조 원이었음. 이외에도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음. 예를 들어 쌍용 자동차를 무리하게 인수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됨. 경영 사업 확장을 위해 막대한 차입금을 동원했으며 98년 말 기준 차입금 44조 원, 부채 비율 371.5%에 달했음. 이로 인해 IMF 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대우그룹은 공중 분해됨. 살다 보면 경찰한테 CCTV 영상 요청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음. 근데 경찰에게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함.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라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함. 근데 진짜 안 될까? 그렇지 않음.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줘야 함. 정보공개 포털에서 신청하면 됨.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면 경찰이 영상을 줄까? 정보공개법을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하게 되면 돈이 든다고 얘기함. 하지만 이 역시 아님. 모자이크하는 게 어렵지 않음. 시청에서 사건 영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주는데 무료라고 함. 관청에서 못하면 업체에서 맡기면 되는데 이것도 5만원 미만이라고 함. 공무원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됨.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맞힌 사람이 거의 없다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문제 낼게요. 엄마한테 500원을 빌리고 아빠한테도 500원을 빌려서 총 1000원으로 970원짜리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30원으로 엄마한테 10원을 갚고 아빠한테도 10원을 갚고 남은 10원은 내가 가졌어요. 그럼 남은 빚은 엄마 아빠한테 각각 490원씩이잖아요. 그럼 총 갚아야 할 금액은 980원인데 내가 가졌던 10원을 더하면 990원이에요. 나머지 10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국에서 74년 된 토스트기가 명품 취급받는 이유가 충격적이다. 1949년 출시된 썬빔 토스터. 당시 22.5달러, 현재 가치로는 30만원 정도 됨.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베이 등에서 25만원 넘는 가격으로 중고거래가 되고 있다고 함. 이 제품의 진가는 토스터기가 식빵을 매우 맛있게 구워준다는 데 있음. 이 기계식 장치는 사용자가 타이머를 지정할 필요 없이 기계식 온도 센서가 빵의 온도를 인식해서 알아서 적당히 바삭해질 정도로 구워줌. 오죽하면 이 토스터기의 단점이 빵을 태워버리기가 어렵다는 거. 진짜 궁금하다. 얼마나 맛있게 굽길래 70년이 넘은 토스터기가 가격을 유지할 정도인지. 30대에 이루기 힘든 것들. 첫 번째, 지역 상관없이 4억에서 6억 원대의 자가 아파트를 보유. 15년 전만 해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경기도권도 힘들다. 두 번째, 결혼해서 아이 갖기. 예전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모 삼촌들이 30살만 넘어도 이미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고 많으면 2명 3명까지도 낳았음.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아기 가진 30대 보기가 힘들어짐. 세 번째, 부모님의 노후 안정.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시며 어느 정도 노후가 준비되어 있음.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함. 빚이 2천만원 있는 20대 청년의 노가다. 1년 후기 들려줌.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기 전 이런저런 일 해보고 싶어서 독립해서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빚이 2천만원 생겨 노가다를 하기 시작함. 이제 빚이 약 400만원 정도 남음. 사업 망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거 다 갚고 나서 군대 갈 생각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청소잡부 하다가 현장에서 공구리 치는 소장님이 나보고 성실하다고 추천해주셔서 특수배치 받아보고 공구리 팀으로 뛰게 됨. 그때 단가도 5개 올랐고 잔업하니까 돈맛을 봤음. 일 없을 때도 집 앞 창호 조공일도 꾸준히 함. 일 처음 할 때는 욕 뒤지게 먹었는데 요즘은 가끔 빵꾸 메꾸러 오라는 연락도 받음. 나중에 다시 와서 일해달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음. 원래 전공 덕분에 도면 볼 줄 알고 기초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된 듯. 처음 노가다 뛴다는 게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라 괴롭고 부끄러웠는데 하다 보니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서 지금은 당당하게 노가다 뛴다고 얘기하고 다님.